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슴속을 채우는 감정은 후회 그리고 안타까움이죠. 한때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대우가 왜 몰락을 했는지를 더듬어 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걸 하는 탄식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정말 절절한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1996년 8월 그때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1996년 8월의 어느 날 서울 수성동 조계사 근처의 한 커피숍에 젊은 회계사들이 모였다. 모임의 안건은 대우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작년부터 현금 흐름이 나빠진 게 확실합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우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해간 것도 대우가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차입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금융기관들은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지. 주식회사 대우를 감사했던 감사 1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매출액을 2, 3조 원 정도 부풀렸다는 심증이 있답니다. 왜? 그 심증을 뒷받칠 만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랍니다. 제가 감사 1팀에 있었으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확실히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더 내놓으라 했는데 회사는 결국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끝났는데 감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회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해 회계사인 우리들한테 대우는 일감을 주는, 말하자면 돈을 주는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시된 재무제표상에 큰 하자가 없으면 감사 의견은 적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한 겁니다. 양심을 가진 회계사로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요. 회계사로서 이런 자괴감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양심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니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분식회계를 증명해줄 만한 확실한 증거 수집부터 해야겠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이른바 양심 선언을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고 선언문까지 작성됐다. 이제 말 그대로 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세요? 나야. 예, 형. 제가 잠깐 나가서 받을게요. 됐습니다, 형님.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준비는 다 됐나? 예. 선언문 작성까지 다 마쳤습니다. 양심 선언문 안에는요, 대우를 비롯한 각 기업의 장부 조작 사례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눈감아주기 사례도 몇 건 포함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의 대표적인 분식 유형도 적시해뒀습니다. 수고 많이 했구나. 솔직히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안한 말을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나는 이 일에서 빠져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애들 엄마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야. 그런 양심 선언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냐. 이 일로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적고 누구 하나 나선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줄 아느냐.
생각해보니까 애들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 형,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양심선언했던 선배 회계사들만 덤터기를 썼잖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게 현실이라면 내가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자식 새끼 건사하면 그냥 비겁하게 살아야겠다 싶더라고. 형, 형까지 그러면...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그럼... 이렇게 한두 명씩 빠져나가면서 결국 공인회계사들의 양심선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주축이 되었던 회계법인은 나중 대우 폐망과 함께 문을 닫고 맙니다. 아마 부실감사가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아무리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생활이 있는 데다가 그때는 요즘처럼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도 없었고요. 또 사회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었으니 그러니 일견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1996년 8월에 있었던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 차라리 양심선언이 터지고 대우의 장부가 세상에 드러났더라면 어쩌면 그로부터 3년 뒤 대우가 그룹 폐망까지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IMF와 구제금융 협상이 임박했던 1997년 11월의 어느 날, 대우 구조조정본부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네, 여기 쌍용 자동차입니다. 혹시 대우에서 쌍용차 인수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 그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아니, 그보다 지금 벤츠와 협상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중이라 다른 곳은 몰라도 대우라면 관심을 가질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장님 의향이 어떠신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냐고. 회장님, 무슨 일이야? 급한 보고라는 게. 방금 쌍용차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한테 인수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쌍용차가? 예. 벤츠하고 일이 틀어지는 모양이군. 인수하는 것도 괜찮지. 쌍용의 부실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라서요. 일단 쌍용 쪽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봅시다. 대우의 쌍용 자동차 인수, 관련 기록이다. 12월 초, 김석준 쌍용 회장이 김우중 회장을 찾았다. 대우의 쌍용 자동차 인수 협상. 대형 M&A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협상은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김우중 회장이 들고 나온 것은 먼저 인수하고 정산은 나중에 한다는 선인수 후 정산 방식이었다. 환란에 떨며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재벌들도 예정된 투자를 모조리 취소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시점에서 김우중 회장은 이렇게 다른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 그해 12월 8일, 대우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2조 원의 빚을 넘겨받았다. (1997년 12월) 어느 날, 대우 김우중 회장은 대우자동차 폴란드 지사의 김태구 사장을 은밀히 불렀다. 현재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 점유율은 현대가 50%, 우리 대우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 합병하면서 40%야. 그렇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 출혈도 큰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금리가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고민이야. 쌍용은 기왕에 인수를 했지만
기아, 삼성차까지 인수를 해서 국내 시장에서 현대와 이환화 체제를 구축해야겠는데 란노스, 레간자, 누비라 반응도 신통찮고 IMF다 뭐다 요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말이야. 해서 말인데 네. GM 쪽하고 합작을 하면 어떨까? GM 말입니까? 그래, GM. 대우자동차 지분을 좀 넘겨주는 조건으로 합작을 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글쎄요. 한번 해보지 뭐. 나는 그 일을 우리 김 사장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놀라운 발상이었다. 불과 2, 3년 전 대우는 폴란드의 FSO 인수전에서 GM을 따돌렸다. 이후에도 대우와 GM의 악연은 이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GM과의 합작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97년) 말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주권을 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 김우중 회장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1998년 1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검은색 체어맨 한 대가 들어온다. 대우 김우중 회장이었다. 그는 불과 이틀 전까지 대우자동차의 아카디아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쌍용자동차의 체어맨으로 바꾼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당선자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맞춰서 온다고 왔는데. 아이고, 김우중 회장.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선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유럽 쪽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나 만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자, 이리로 앉으십시다. 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두 사람은 오랜 직이었다. 김우중 회장은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이후 야당 총재 김대중을 정치적으로 은밀히 후원해왔던 것이다. 힘들 때 나를 맡으셨습니다. 말도 말아요. 이 정권을 인수하면서 보니까 곳간이 텅 비었어. 이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와. 그래도 경제를 잘 아시는 분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니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내가 잘 해야 될 텐데. 김 회장, 이 나라의 곳간을 채울 만한 뭔가 이 방법이 없을까? 김우중 회장. 그가 들고 온 봉투에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게 무엇이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획기적 방안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획기적인 방안? 그것이 무엇이에요? 저희 대우는 GM과 합작을 통해 많게는 100억 달러, 적어도 4, 5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한 해 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 500억 달러 무역 흑자.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김 회장,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살려봅시다. 이른바 500억 달러 무역 흑자론입니다. 당시 경제 관료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전문가, IMF 등에서 전망한
1998년 한국의 무역 흑자 금액은 20-30억 달러 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런데 그 금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다. 대우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2화 세계 경영 그 꿈과 좌절의 기록들 세 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지환, 기술 이흥규, 진행 최불암, 해설 서혜정이었습니다.